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이름을 잃어버린 야당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당에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양보를 않는 것에 반발해서 장외투쟁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외투쟁을 반대한다, 국회로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른바 온건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른 당의 집권을 위해 자기 당을 무너뜨리려는 무슨 반당분자들의 모임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전 민주당 때의 지지율 2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당 때 30% 후반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가 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을 쳐서 창당 반년 만에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추진위원회와 통합해서 창당하기 이전의 지지율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저런 고공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지율만 도로민주당일까요? 아닙니다. 당명도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점차 민주당으로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발음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합니다.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당대표가 정계 은퇴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당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세 개의 다른 개념을 이렇게 합쳐서 한 당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쉽고 편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자리에서는 그냥 민주당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당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당 6개월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변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정치적 반응, 시민적 평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 지방선거, 비교적 큰 규모의 재보선, 이런 그 박근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사실상 연전연패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파동이 있었고 재보선 공천 잡음도 있었고 통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민주당 행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마치 새로운 정치를 하는 당인 것처럼 이름만 바꿔서 괜히 부르기만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창당 6개월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정치적 평가가 이름 부르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의원 모임이 당내에 생긴 것으로 봐서는 당내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주당 이름을 쓰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정신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강 교수는 민주당으로 부르겠다. 역시 강 교수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둘째, 당명 바꾸기를 취미로 삼는 이 당의 행태로 보아서 다시 민주당으로 이름을 되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새민연이라는 약칭으로 불려야 하지만 이 당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난리를 친다고 하니까 그 뜻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불러주겠다. 넷째는 싸가지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규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란 이름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유로 민주당으로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부를 때는 변환이 혁신이니 하며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던 한계를 감추고 위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이걸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척하지 말고 진실로 변하기를 해라. 핵심을 바꿔라. 본질을 개혁해라는 무언의 압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당적인 현상입니다. 집권당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한나라당으로 다시 불리지 않습니까? 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까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초기 한나라당 이름이 익숙해서 한나라당이란 과거 이름으로 잠깐 불리기도 했지만 곧 새누리당 이름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명 변화에 갑하는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름이 거부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의 주인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확실한 이미지 변화와 리더십 변화를 동반하면서 당명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정치행 때는 한나라당, 과거 한나라당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점에서는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나름으로 변화를 했다고 내놓을 만한 것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리더십 실패를 증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야당과 진보가 바꿔야 할 중요한 과제로 싸가지 없는 행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기반한 증오의 정치,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무례함 이런 걸 버리고 도덕성, 품위, 겸손을 지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건 싸가지 환원론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보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어도 그 좋은 싸가지로 대중에게 할 말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리틀 노무현이라는 유시민 전 의원이 싸가지가 있어서 집권에 성공을 했는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언행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신선해 보였었던 것이다. 던지는 메시지만 있다면 싸가지가 없다는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 교수 논평처럼 강준만 교수가 진보의 문제를 싸가지가 없다는 태도의 문제 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야당과 진보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 교수가 진보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유능하게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는 일을 잘했는가 하는 실력이 집권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집권만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의 여러 결정 가운데 태도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도냐 메시지냐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태도냐 메시지냐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을 분리해서 이게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냐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태도, 메시지 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인데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자면 싸가지 문제죠.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메시지의 문제죠. 이건 못지않게 누가 말을 하는가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자가 신뢰받을 만한 인물이라면 시민들이 그 말을 경청하고 따르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이 말하면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해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뢰 있는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싸가지도 있어야 하고 메시지도 올바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서로 인과관계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따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말하는 주체가 분열증, 다중인격 장애, 건망증 같은 이런 질병에 걸려 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즉 주체가 바로 서면 사실 다소 싸가지가 없어도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싸가지가 없는 태도의 예로 증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적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투쟁 반대를 위한 반대 농성 요란하게 하고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야당을 하든 야당은 본래 반대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야당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도 그걸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반대하는 메신저, 반대하는 주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신저, 그런 주체의 반대와 비판은 매우 강력한 반대와 비판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결국 집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신저 없는 반대, 이거는 시민들이 정쟁으로 인식을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말하는 자가 똑바로 서 있고 제대로 말을 하고 거기에 싸가지까지 있으면 금성첨화일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리 자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 당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은 당. 이게 지금 야당의 현실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